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네 새언니 말이야. 도통 연락이 안 되던데 너 혹시 최근에 새언니랑 연락한 적 있니? 글쎄, 요즘은 나도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엄마 전화를 안 받는다는 말이야? 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를 했는데 영 전화를 안 받잖니. 그래서 문자도 보내봤는데 여지껏 답장도 없더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새언니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엄마가 근심에 찬 목소리로 걱정을 늘어놓았는데요. 그런 엄마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평소 새언니는 배려심도 많고 정도 많다 보니 홀로 계신 엄마를 참 살뜰히도 챙겼으니까요. 엄마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순간 엄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네 새언니한테 전화 한번 해봐. 근데 오빠한테도 전화해본 거야? 당연히 해봤지. 근데 네 오빠도 전화를 안 받더라니까. 내가 보니 뭔가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난 게 분명해. 그니까 네가 전화 한번 넣어봐. 라는 엄마 말에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역시나 새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조용히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자 엄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거봐 안 받지? 분명히 무슨 사달이 난 거라니까. 이상하다. 왜 연락이 안 되지? 엄마 말대로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 혹시 모르니까 내가 오빠한테 다시 전화해볼게. 라며 이번에는 오빠에게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오빠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가 조카를 거론했어요. 저기 지수한테 전화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지수는 자취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 않을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연락해봐. 라는 말에 제가 조카 지수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조카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수야, 잘 지내고 있지? 고모도 잘 지내고 있어? 그럼 고모는 잘 지내고 있지. 그나저나 지훈이도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언제 면회 한번 가본다고 하는 게 계속 시간이 안 되네. 지훈이는 군대에서 적응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기 지수야, 엄마랑 통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니? 아, 그게 일이 좀 있긴 한데 엄마 지금 옆에 있는데 바꿔줄까? 뭐? 엄마가 거기 있단 말이야? 나랑 지낸 지 좀 됐어. 라며 조카가 새언니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는데요. 새언니 목소리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언니와 단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다음날 새언니를 만나러 갔는데요. 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새언니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아가씨,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요. 네? 이혼이요? 새언니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새어나오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는데요. 새언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이가 저한테 대체 그동안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까지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가씨도 지금껏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잖아요. 당연하죠. 언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 모두 잘 아는걸요? 제가 당황한 채 허둥지둥 맞장구를 쳤는데요. 그날 새언니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버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순간 새언니의 표정에서 비장한 결심을 읽을 수 있었기에 제가 자세한 내막을 물어보자 새언니가 어두운 표정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새언니는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오빠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처음 한동안은 같이 맞벌이를 했지만 오빠가 경기도 본가 근처로 발령이 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오빠가 본가 근처로 오고 싶어서 지원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사를 한 뒤 새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면서 부모님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랬으니 오빠도 마음 놓고 회사를 다녔고요. 그동안 새언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자 새언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는데요. 그 사건은 바깥 사돈어르신 제사에 참석을 하러 가면서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언니 친정이 강릉이다 보니 겨울에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린다고 했어요. 새언니 말로는 눈이 사람 키만큼 쌓인 적도 많아서 눈으로 이글루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놀기도 했다는 말을 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제사를 지내러 내려가던 그날도 가는 도중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다 보니 오빠가 운전을 꽤 오래 했던 모양인데요.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오빠가 짜증 섞인 말로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평소 새언니 성격이 워낙 차분한 성격이기도 했고 눈이 많이 오는 와중에도 운전을 해서 제사에 참석해주는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처음에는 오빠를 달랬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빠의 짜증이 분노로 바뀌어 갔다고 하네요. 물론 그런 오빠의 모습에 새언니도 화가 나긴 했지만 괜히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을 반복했고요. 오빠가 거기서 그냥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큰 실수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눈을 뚫고 사돈어르신 댁에 도착을 했고 사돈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셨다는데요.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난 오빠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다네요. 내가 지금 이 집만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는 거야? 여보, 대체 왜 이래? 라며 새언니가 안절부절 못한 채 눈물까지 머금고 오빠를 말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오빠에게 들릴 리가 없었고 오빠가 신경질적으로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그 바람에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채 다들 멍이 서 있었고 특히나 사돈어르신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 새언니가 눈물을 떨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빠가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나갔다가 한참 있다 들어오긴 했는데 다들 눈치 보느라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됐죠 뭐. 거기다 제사 음식 거둔다고 이모도 계셨거든요. 그랬으니 엄마 입장이 어땠겠어요. 그동안 그이가 불같이 화를 낸 적이 많긴 했지만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새언니가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했고 너무나 창피한 마음이 들어 새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언니, 너무 죄송해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요. 아가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이가 친정 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저도 이혼한다는 말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오빠가 사과도 안 했단 말이에요? 사과가 뭐예요? 제사 내내 입을 꾹 다물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는데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는데도 그냥 네 하고 말더라니까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건 아닌 거잖아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언니니까 참은 거지.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완전 난리쳤을 거예요. 제가 놀란 채 새언니를 빤히 바라보자 새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놓고 집에 와서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꿍하고 있냐고 길길이 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라니까요.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람이랑 그만 살려고요. 사람인데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치만 실수를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뭘 잘못했냐고 날뛰는 모습 보고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자식들도 다 컸는데 제가 뭐가 아쉽다고 그런 대접을 받고 살겠어요. 그동안 그 성격 받아주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저도 마음 편히 살고 싶네요. 새언니가 어찌나 단호하게 말을 하던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내내 사과만 했고 잠시 후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보기엔 오빠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더라고. 엄마도 알다시피 새언니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복에 겨워서 저러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네 새언니는 이혼한다고 그러는 거야? 사돈어르신 재단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다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날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 오빠도 이혼하고 생고생을 해봐야 언니가 소중한지 알걸? 언니가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에 엄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에 제가 급히 물을 한 잔 가져다 드렸더니 엄마가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네 오빠한테 전화 오면 넌 사돈양반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고 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넌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엄마 표정이 어찌나 싸늘하던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확인했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오빠한테 전화 오면 시어머님이 아파서 시댁에 있다고 하라는 거잖아. 그래. 넌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돼. 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정신 나간 네 오빠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이를 악담은 모습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역시나 다음날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석영아, 너 지금 엄마한테 좀 가봐. 엄마한테 가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나도 지금 시댁이라 당장은 못 가. 지금 엄마 아파서 병원 갔다가 집에 혼자 계신다고 이모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네가 좀 가봐. 나도 시어머님 아프셔서 지금 시댁에 와 있단 말이야. 사돈 어르신은 갑자기 어디가 아프신데? 어제 다리를 다치셔서 꼼짝도 못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수발 들고 있단 말이야. 제가 막힘없이 술술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전날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럼 엄마 아픈데 어떡해? 나도 지금 회사인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리고 오빠가 언제부터 엄마 아플 때 신경 썼다고 호들갑을 떨어대는 거야? 언니 있잖아. 언니한테 가보라고 해. 평소에도 언니가 다 챙겼었는데 갑자기 왜 난리야? 라며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대답을 하자 오빠가 무슨 말인가를 꺼낼 듯 말 듯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전화 왔길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어. 알았어. 넌 이제부터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오빠가 온다고 한 거야? 네 이모한테 내가 아프다고 전달만 하라고 했더니 다 죽어가는 것 마냥 얘기를 하더라니까. 딱히 시킬 사람 없어서 시키긴 했는데 암튼 오바도 그런 오바가 없어 그냥. 오히려 잘 된 것 같은데 그래야 오빠도 sik겁할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암튼 넌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따 밤에 네 오빠한테 전화 좀 해봐.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냥 딱 봐도 엄마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이 됐고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데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장염에 감기 몸살이라는데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네. 그럼 오빠는 지금 엄마 집이야? 엄마 아프신데 어떡하겠어. 내가 있어야지. 그나저나 죽을 끓여야 한다는데 어떻게 끓여야 하냐? 죽? 요리는 언니 전문인데 언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럴 일이 좀 있어서 그렇지. 흰죽을 끓여야 한다는데 대체 어떻게 끓여야 하는 거야? 라며 오빠가 투덜대고 있는 모습에 제가 살짝 말을 흘렸어요. 요즘은 죽 파는 곳도 많잖아. 가면 다 있을걸? 보니까 네 언니가 엄마 아플 때마다 죽을 끓여드렸던 모양인데 계속 그 죽이 먹고 싶다고 그러시잖아. 아무튼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모르겠다. 글쎄 말이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한테 전화해봐. 나도 하루 종일 시어머님 병간호하느라 녹초가 다 됐거든. 오빠, 어머님이 불러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했지만 엄마가 당분간 전화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모습에 저도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부터 새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씨, 오늘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이요? 제가 근처로 갈게요. 오늘 점심이나 같이 먹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조금 멀잖아요. 중간쯤에서 만나요. 새언니가 고맙다는 말까지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얼마 전과는 다르게 새언니 목소리가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 새언니를 만나러 갔더니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가씨, 오늘은 제가 살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언니, 여기 비싼 데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가요. 아니에요. 아가씨 덕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는데 제가 이 정도도 못하겠어요? 네? 평화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며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언니를 바라보자 새언니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새언니 말에 따르면 전주 주말에 엄마가 오빠를 데리고 새언니 친정인 강릉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돈어르신 앞에 오빠를 무릎 꿇리고 연신 용서를 빌었다네요. 사돈어르신 말로는 엄마가 오빠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사돈어르신에게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사돈어르신 댁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관광도 하고 왔다는데요.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자 사돈어르신도 다시 밝아지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엄마가 내내 눈물만 흘리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오셔서 남편한테 사과시키고 그러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길래 저도 못 이기는 척하고 어머님 댁으로 갔더니 어머님이 그이한테 또다시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엄마가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라는 말에 새언니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말에 의하면 엄마가 두 사람을 앉혀놓고 오빠에게 불같이 야단을 쳤다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네 처한테 그럴 자격이 있긴 한 줄 알아?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병간호 한번 한 적이 있어? 우리 며느리가 오며 가며 얼마나 고생한 줄 알기나 해? 그러니 지엠이 아픈데 죽도 못 끓여서 그 난리를 치고 앉았지. 그때 네 처가 오며 가며 고생한 거 생각하면 넌 평생 네 처 얻고 살아야 해. 말 나온 김에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보자.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어 하던 게 있었는데 넌 그게 뭐였는 줄 알기나 해? 아파서 잘 못 드셨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너보고 모질이라고 하는 거야 이놈아. 며느리 네가 대답해봐라. 그때 네가 뭘 사왔었니? 혹시 미숫가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니들 아버지가 그 미숫가루를 마지막으로 먹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잖니. 그게 생전에 먹은 마지막 음식이었어. 그걸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는 알고 있는데 평생을 낳아서 키운 아들이라니까 알지도 못하고 있고 네가 그러고도 네 처한테 할 말이 있어? 어디 한번 그 뚫린 입으로 변명 좀 해봐라.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처갓집 가는데 눈이 와서 운전이 힘들다고 가족들 앞에서 그 난장판을 만들어놔. 그것도 제삿날에 말이야. 진짜로 사람이면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다. 평생을 살면서 지 부모한테 죽 한 번 안 끓여주고 지 아내 시켜서 효도한 인간이 참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어. 네 아버지가 저승에서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야 이놈아. 라며 엄마가 잔뜩 성을 내고 있었다는데요. 순간 오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모습에 엄마가 오빠를 더욱 몰아붙였고요. 왜? 찔리긴 찔려? 넌 평생 네 아내한테 감사하고 살아. 세상에 네 아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한테 그따위로 행동하면 아들이고 뭐고 난 너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효도는 못할 망정 어디 대못을 박을 수가 있어. 당장 며느리한테 사과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엄마의 불호령에 오빠가 눈물을 훔치며 새언니에게 사과를 했다네요. 그날이 생각나는 것인지 새언니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는데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어머니께 많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놀란 게 어머님의 이모까지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그이한테 무릎을 꿇게 하고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빌게 했다더라고요. 정말요? 네. 결국 엄마랑 이모가 어머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들 칭찬이 자자하셨어요. 그 말 듣는데 저도 서운했던 감정이 싹 다 사라지더라고요. 어머님한테도 감사하고 아가씨한테도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오빠가 큰 잘못을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제 편이 되어주니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감사해요 아가씨. 저는 한 것도 없는걸요 뭐. 사실 제가 언니한테 감사한 게 더 많은걸요. 엄마 말처럼 전에 아빠 아프셨을 때 언니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면서 병원도 자주 못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언니가 애써준 거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근데 오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언니가 워낙 잘하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길래 엄마한테 일러 바친 건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치만 저는 엄마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날 이후 그이도 아주 많이 달라졌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게 저는 오히려 놀랍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은 게 어디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엄마가 마음 아파하시는 거 보면서 그이한테 정이 떨어졌던 건데 어머님 덕분에 엄마 위신이 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라며 새언니가 활짝 웃었는데요. 워낙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보니 그새 모든 일을 잊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그 뒤 오빠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어느 날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신이 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얘, 우리 이번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 해외여행? 누구랑 가는데? 누구는 누구야? 네 오빠네랑 같이 가는 거지. 사부인도 같이 가기로 했어. 진짜? 잘 됐네. 근데 사돈어르신이랑 같이 가면 불편하지 않겠어? 식성도 비슷하고 그런데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사부인도 좋다고 하셨다잖아. 이번에 가면 수영도 한다고 하던데 네가 괜찮은 수영복 좀 골라줘봐. 사부인이랑 통화했는데 똑같은 수영복 사기로 했거든. 라며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예쁜 걸로 골라볼게. 근데 오빠가 많이 반성하긴 한 모양이네. 평소 같았으면 불편하다고 절대 같이 여행 안 갔을 텐데.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그때 내 말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왜 그때 내가 네 아버지가 마지막 드신 음식이 뭐냐고 물었더니 네 오빠가 대답을 못했잖아.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하잖니.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할 줄 알아서 정말 다행이네. 그렇지. 주변에 보면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그나마 맑기는 알아들어서 정말 다행이지 뭐. 라며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약 제가 엄마에게 오빠의 만행을 말했을 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엄마가 대놓고 오빠 편만 들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찔하기까지 했어요. 엄마가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아줘서 평화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문득 주변을 둘러보면 시어머니라는 위신 때문에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해 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